안녕하세요. 저희는 상명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강상욱 교수님의 멀티미디어 시큐리티 랩입니다. 발표자는 석사연구생 강진우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 저희 연구실에 대한 소개와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덱스를 보시면 총 4파트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랩에 대한 소개와 연구실의 위치, 구성원 등의 인트로덕션과 그 다음 연구실에서 교수님과 함께 진행 중인 리서치들에 대한 토픽의 간략한 설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앞서 나열한 리서치 토픽들의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히 전체적인 서머리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실은 총 2곳입니다. 교수님께서 계신 교수연구실은 학교 맨 위에 있는 종합관 내부의 3층 M327호에 계시며 에스컬레이터나 언덕을 통해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원생들이나 학부 연구생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과제연구실은 미래백년관 4층 R320호에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많은 업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혹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미리 메일을 통해 컨택을 한 후에 혹은 저희 과제연구실을 통해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위치는 상명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멀티미디어 시큐리티 랩으로서 교수님 연구실은 M327, 과제 연구실은 R320입니다. 연구실 구성원은 교수님 1분과 석사과정생 3명, 그리고 박사과정생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수님은 컴퓨터과학과 소속의 강상우 교수님으로 학부 수업은 정보보호, 디지털 신호처리와 같은 수업을 주로 진행하십니다. 연구원은 총 4명으로 먼저 외국인 유학생 박사과정생 1분과 석사과정생 3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시는 것은 과제 연구실의 맵입니다. 문을 들어오시면 큰 연구실을 반으로 나눠져 있으며 같은 분야로 교수님과 함께 진행 중이신 저작권학과의 김종원 교수님 과제 연구실과 같이 사용 중이므로 저희 연구실인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화이트보드가 있으며 옆에 책장과 그 안쪽으로 저희 연구생들이 자리해 있습니다. 다음은 현지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주제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그림은 연구 주제에 관한 플로우 차트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멀티미디어 보안, 크게 3가지 분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현재 트렌디한 기술인 딥러닝을 활용한 연구 및 전통적인 멀티미디어 보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을 활용한 디지털 포렌식 연구 분야에는 획득한 이미지의 소스 장치를 식별하는 카메라 식별 연구와 모바일 기기 식별을 위한 데이터셋 수집 및 구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을 활용하는 멀티미디어 연구 분야에는 이미지 노이즈 제거 연구 및 광고를 검출하여 지워주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멀티미디어 보안 연구 분야에는 딥러닝 오브젝트 디텍션을 활용한 시큐어 이미지 디스플레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멀티미디어 보안 연구에는 RDH 리버서블 데이터 하이딩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DH에 관련된 연구에는 보상 기법을 활용한 컴pen세이션, 그리고 이미지 처리에서의 히스토그램 시프팅을 활용한 히스토그램 시프팅, 그리고 호프만 코딩과 같은 확률적 자동화의 접근을 통한 컴펜세이션을 코드 매핑 기술 등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 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뒤쪽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 리서치 토픽에 대한 해당하는 최근 연구 내용들을 기술한 것입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 최근 연구 내용으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구 내용은 딥러닝을 활용한 디지털 포렌식 연구 분야 주제로 진행한 연구들입니다. 소스 카메라 식별, 모바일 기기 데이터셋 관련 연구들입니다. 네 번째, 최근 진행된 딥러닝을 활용한 광고 차단 및 검출기이며 다섯 번째는 멀티미디어 보안의 주제로 iOS의 요보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능을 하는 프라이버시 프로텍션 바를 생성하여 이미지를 최적화하는 기술이며 여섯 번째 연구 내용은 위의 다섯 번째 주제 내용을 딥러닝 중 오브젝트 디텍션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보안 연구 분야 주제로 진행한 연구입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연구 내용은 소리, 이미지와 같은 멀티미디어의 다양한 방법으로 가역적인 정보 은닉을 진행하는 기법들의 연구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선택적으로 위에 해당하는 연구 내용들 중 몇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연구는 딥러닝을 활용한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연구로서 연구 목적은 획득한 이미지의 소스 장치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원본 이미지 데이터가 어느 카메라에서 획득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용의자나 어느 상황을 입증하는 데 있어 강력한 보조 및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림 3은 카메라 식별의 내용을 간단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어느 카메라에서 획득했는지 알고 싶은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그 이미지가 어느 카메라 모델에서 찍혔는지 식별하여 나타냅니다. 이전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카메라 식별 연구는 이미지 데이터의 통계적 특징을 이용하여 소수 장치를 식별하였습니다. 그러나 딥러닝의 기술 발달로 그 활용성이 입증되어 최근 카메라 식별 연구에는 딥러닝을 활용한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여 소수 장치를 식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이러한 딥러닝을 활용한 카메라 모델 식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입니다. 테이블 1은 해당 연구에서 실험에 사용한 드레스덴 데이터셋을 나타냅니다. 드레스덴 데이터셋은 총 27가지 DSLR 모델로 이루어져 있고 드레스덴 지역의 자연 경관을 각 모델별로 촬영한 이미지 데이터셋입니다. 다음으로 그림 4는 해당 연구의 프로포즈드 메소드를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입력 데이터인 이미지 데이터를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수정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CNN 모델에 입력하게 됩니다. 엣지 맵 익스트랙션 그리고 가우시안 로스 패스 필터를 통하여 입력 이미지의 강력한 엣지 부분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학습에 필요한 카메라 모델별 노이즈 특징을 더욱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지 데이터의 콘텐츠인 부분, 즉 모델별 특징이 아닌 이미지의 내용적인 부분이 엣지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림 5는 실험에 사용한 네트워크 모델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만든 데이터를 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 및 맥스플링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습 후 테스트 실험 결과입니다. 위의 그림은 테스트 이미지에 대한 각 카메라 모델별 식별률을 나타내는 컴퓨전 매트릭스입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한 드레스덴 데이터셋의 카메라 모델 27가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제조사가 다른 카메라 모델은 높은 성능의 식별률을 보여주지만 같은 제조사의 모델은 카메라 공정의 기술과 이미지 획득 처리가 매우 비슷하므로 잘 식별하지 못하는 부분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테이블은 전체 모델의 평균 정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본 연구의 프로포즈드 메소드를 통하여 실험한 결과 이전 딥러닝을 활용한 카메라 모델 식별 연구와 비교해서 향상된 정확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당 연구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공격자의 도용 및 불법 캡처로부터 지켜내는 기존의 프로그램적 기법들과 다르게 디스플레이되는 이미지들을 화면 외부에서 캡처하는 것이 방어 목적으로서 만들어진 iOS의 애플리케이션인 요보 기법과 잔상 효과를 활용한 보안 디스플레이 기법입니다. 각각의 프라이버시 프로텍션 바를 생성하여 시큐어한 이미지 디스플레이를 가능하게 만들고 이것을 줄여서 PPB라고 할 때 어떠한 조건에서 가장 최적화된 기법인지 알아내기 위해 잔상 모델링을 통해 각 차단 막대 사이 이동 간의 잔상 효과를 계산적으로 생성하고 이를 비교하여 각각의 PSNR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요부의 보안 디스플레이 방식은 이 현상을 활용했으며 저희는 저역통과 필터링을 통해 복잡한 잔상 효과를 대체해 계산 잔상 모델링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인간의 눈으로 인식되는 사실적인 이미지는 매 순간마다 계산적으로 생성될 수 있으며 특히 잔상 효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생성된 영상을 원본 영상과 비교하여 보안 디스플레이 방법이 영상 화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는 영상이 차단된 부분에 대한 차단되지 않은 부분의 비율과 재생률이 인식된 영상과 품질과 관련된 2가지 주요 요인임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피규어로서 앞서 보여드린 프라이버시 프로텍션과 PPB를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알고리즘 대신 예시를 통한 설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이미지를 지정한 프레임의 영상으로 제작한 후에 각각 첫 번째 픽셀들의 값을 추출하여 시그널로 만들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밑에는 바가 지나가지 않는 부분의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그널을 템포럴 이미지 퓨전인 휴먼 비전의 컴퓨팅된 잔상 효과를 통한 모델과 컨볼루션을 한 값을 다시 이미지에 입히게 되면 잔상 효과가 적용된 이미지가 됩니다. 보시는 결과값은 각각의 BD, BW의 비율과 초당 F'을 통한 PSNR 값을 계산하여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이용하여 전체 이미지를 통한 것보다 중요한 혹은 의미가 있는 부분들만을 검출하여 이 부분에서 프라이버시 프로텍션 바를 적용한다면 기존의 시큐어한 이미지 디스플레이 효과를 유지함과 동시에 PSNR을 더 높일 수 있는 계획을
하고 그것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딥러닝의 객체 감지 기술을 자세히 알고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활용 방안까지 계획하여 원 스테이지 디텍터인 리얼타임 오브젝트 디텍션을 활용하여 진행 중입니다. 그중 자세히 얘기하면 YOLO V2를 텐스플레어로 진행하여 탑 레프트와 바람 라이트를 좌표를 제이슨으로 뽑아낸 후에 좌표를 획득하고 베리어블한 PPB를 제작하여 해당 오브젝트 부분에 씌워서 만들어내는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연구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를 얻는데 영상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비디오에 대한 저작권 소유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악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비디오, 즉 영상의 보안적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압축 비디오 영역에서 많은 알고리즘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비디오 압축 표준의 손실 특성 때문에 커버 비디오의 가역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저희는 H264 코덱에서 I프레임과 P프레임 모두에 대해 진정한 가역성을 달성함으로써 H264 베이스라인에서의 비트 스트림에 대해서 실용적이고 제뉴인 RDH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본 연구를 위한 기존의 관련 연구로서 첫 번째 보시는 것 같은 보상 기법을 활용한 방법과 두 번째에 나온 히스토그램 쉬프팅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숨길 수 있는 기술들을 참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참고하는 것을 통해서 히스토그램 쉬프팅 기법에서는 하이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R11부터 R16의 0인 집합을 사용하여 보상 기법이 가능한 조건으로 프로포즈드 페어링 스트레이지를 임베딩 혹은 익스트랙트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은 방법이 본 연구에서 프로포즈하게 된 연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임베딩하고 다시 추출하는 과정을 통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두 블록 다이어그램은 각각 수도 RDH와 제뉴인 RDH의 비교입니다. 차이점은 수도 RDH는 YOV 원본 파일에 데이터 하이딩을 하기 때문에 DCT 압축 과정에서의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지만 본 논문에서 사용하게 된 두 번째 보시는 제뉴인 RDH는 H264의 비트 스트림에서 가져와 엔트로피 디코딩을 한 QGCT에 직접 넣게 되므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프로포즈드 모델입니다. YOV 파일을 H264 코덱을 통해 만든 비트 스트림을 타겟 데이터로 사용하며 JPEG 압축 기술과 같이 엔트로피 디코딩을 통해 원래의 QGCT로 만든 후에 프로포즈드 페어링 스트레이지를 통해 데이터 임베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만든 것을 다시 H264 비트 스트림으로 만듭니다.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여도 타겟 데이터인 비트 스트림은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앞의 연구를 좀 더 발전시킨 방법으로 동영상용 가역 데이터 은닉이 기술 개발돼 동영상 저작권 보호 및 유통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원본 영상을 훼손하지 않고 동영상의 정보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을 히스토그램 시프팅적인 측면에서 연구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H264 AVC 비트스트림의 큐드시티 개수에 대한 다차원 히스토그램 이동 방식을 사용하여 실질적이고 진정한 가역 데이터 숨기기 방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방법은 빈 히스토그램 빈을 n차원 벡터 집합으로 정의하고 4x4짜리 큐드시티 블록에서 최상의 성능을 제공하는 최적의 벡터 공간을 직접 실험을 통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시크릿 메시지에는 최적의 벡터 공간에 매핑되어 있어 큐리시티 블록에 정보를 내장하는 것과 맞먹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로 비교한 기존 5가지 방법 중 데이터 은닉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미지 왜곡과 최대 페이로드 용량이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는 페이지입니다. 보시는 총 6개의 이미지는 순서대로 A는 원본 이미지, B는 본 연구를 통해 인베딩한 이미지, C부터 F는 성능의 비교를 위해 참고한 레퍼런스 테스트 리절트입니다. 비교한 실험의 결과 수치 척도는 PSNR, PPF, FPP를 사용했습니다. PSNR은 먼저 최대 신호 잡음비로서 원본과의 화질 손상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데 사용합니다. 그 다음으로 PPF는 페이로드 펄 프레임으로서 각 프레임별 인베딩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의 양을 의미하며
FPP는 파일 인크리스 per payload로서 원본 데이터의 B를 1이라 가정하였을 때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데이터의 확장된 크기를 B로 측정한 것으로서 이것이 낮을수록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본 연구의 메소드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해 먼저 PPF의 측면에서 보시면 꽤 높은 데이터의 양을 인베딩할 수 있는 데다가 PSNL도 적당히 유지가 가능한데 여기서 가장 우수하게 보이는 것은 FPP는 압도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연구실에 대한 소개와 진행 중인 연구에 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일부 연구적인 내용들과 전공 자체의 용어들이 자세한 설명이 있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발표였지만 본 발표를 통해 저희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